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방학 이튿날이고요. 방학이 며칠 날인지 며칠까지 쓸지 모르겠지만 여유있게 오늘 하루 시작했고 의외로 어제 운동을 늦게 가서 그런지 좀 잠을 많이 자고 약간 몸에 피곤함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운동을 매번 해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제임스 앨런이라고 하는데 as a man thinking. 오케이. 죄송하지만 잠깐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임스 앨런의 책을 다 읽어볼까 합니다. 일단 독서노트를 음성파일로 작성하고 나머지는 오늘 하루 동안 왜냐면 지금 운동을 쉬어야 해가지고 운동을 너무 좀 심하게 해가지고요. 몸이 자꾸 약간 피곤함이 있어서 운동을 오늘 쉬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죠. 그래서 제임스 알렌의 책을 모두 한번 정복해보고자 합니다. 정말 많은 책이 있어서 원서도 있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이 모든 끌어당김의 법칙의 시초이기 때문에 거의 120년 전에 쓰여 있다고 하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오케이. 불변의 법칙, 인과의 법칙. 자, 역자 섬은 꿈과 희망을 꼽을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이다. 자기 인생의 창조자는 자신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오케이. 명상의 달인. 머릿말, 자기 인생의 창조자는, 내 인생의 창조자는 자신이다. 그쵸? 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인생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나요?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질까요? 누가 나를 가스라이팅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믿는 건 결국 그걸 선택한 건 나 자신이니까요. 그래서 이 책은 오랜 명상과 체험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명상과 체험. 이게 120년 전에 쓰였다고 하니까 오케이. 나는 이 책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 인생의 창조자라는 진실을 깨닫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쵸? 우리는 자신이 선택한 생각에 의해 각자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생각이 원인이고 내 삶의 결과라는 거, 이 책 모든 부분에서 강조하고 계신데 이 문장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아름다워요. 내가 선택한 생각에 의해 각자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 근데 이게 좀 애매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걸 정말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나도 모르게 알 수 없는 촉이라 그러죠. 그런 부정적인 예측을 했을 때 항상 그대로 펼쳐지는, 하지만 그걸 억지로 참고 다시 생각의 방향을 돌려서 죄송해요. 그걸 긍정적으로 내가 해석을 했을 때는 꼭 그 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그 결과가 펼쳐지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참 인생이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고, 이게 맞아진다는 게 저는 이 경험을 말이 오늘 또 안 나오네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컨디션이 조금 안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과 얼마나 잘 맞는지 여러 가지 경험과 좀 적용을 해보면서 맞춰보면서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요. 단어 선택도 좀 그렇고요. 어쨌든 괜찮아요.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요. 이 책을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선택한 그 생각에 의해서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은 인격이라는 내면의 옷과 환경이라는 마음, 나의 마음은 인격이라는 내면의 옷, 환경이라는 외면의 옷을 숙련의 솜씨로 직조해냅니다.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나의 마음. 결국은 이 나의 마음은 나의 생각을 넘어서 무의식의 세계거든요. 이 무의식의 세계가 나의 인격이라는 내면의 옷과 환경이라는 외면의 옷을 숙련된 솜씨로 직조해낸다. 그러니까 나의 그 인격이 환경에 의해서 드러난다는 것이고 그것이 마음인데 이 마음은 무의식의 세계라는 것이다. 와, 너무, 이제 원서 읽고 싶어요, 또. 와, 어떻게 이렇게 썼다고요? 마음은 인격이라는 내면의 옷과 환경이라는 외면의 옷을 숙련된 솜씨로 직조해냅니다. 그 옷이 지금까지는 어둠과 고통 속에서 만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땅히 빛나는 깨달음과 행복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너무 좋아요. 일단은 독서 노트 생각을 좀 정리하면서 만들어 보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눈으로 읽고 오늘은 꼭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이렇게 그냥 후루룩 읽기에는 너무 아까운 책이라서 그래도 어쨌든 지금 또 너무 미래까지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운동하러 가게 될 수도 있어요. 또 몸이 컨디션이 갑자기 안 좋아서 도저히 운동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운동하러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 마음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게 나의 마음, 이 나의 마음이 인생 내 눈앞에 펼쳐진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그릇만큼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나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거. 이 끌어당긴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걸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믿는 그 모습을 끌어당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 마음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나 슬픔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결론적으로 저는 무의식이요. 그리고 이 마음은 근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나의 인격의 상태, 그 다음에 마음, 심적 상태, 평온한가? 아니면은 예민한가? 요런 거. 참, 한 문장 한 문장이 아름답네요. 대다수 사람들은 죄와 슬픔의 어둠에 쌓인 암울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현명한 소수의 사람들은 밝고 기쁨의 빛이 넘치는 지극히 복된 세계를 살아갑니다. 저는 좀 아이린이 우리는 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고 만족하잖아요. 물론 또 만족하지만 조금 더 성장을 위해서 더 높은 단계를 올려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서 밝고 기쁨의 빛이 넘치는 지극히 복된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부자는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데 성공하여 더없이 고매한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다. 표현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요. 자신의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데 성공해서 더없이 고매한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다. 너무 좋아요. 하지만 이 지극히 복된 세계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아주 먼 곳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은 도달할 수 없는 그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그것을 행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을 직접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취향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일도, 세상을 자기의 뜻에 맞게 고치는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면, 자신의 바람, 감정, 생각 등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을 바꾼다는 거. 환경을 바꿀 수 없지만 내면, 즉 자신의 바람, 감정, 생각 등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취향을 다른 사람들의 취향과 조화시킬 수도 있고, 자신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가 조화를 이루도록 현명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이지만 분명하게 외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조화롭게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혼란을 직접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내면의 혼란은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내면의 혼란, 그쵸? 항상 혼란되기는 쉽고 진정시킬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진정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에 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것 같아요. 혼란을 직접 제거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어떠한 사람이 내 인생에 나타나 분탕질을 하는 거 직접적으로 온전히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내 인생에 제거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은 언제나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늘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인생에 관한 모든 불안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소음에 둘러싸여 있지만 언제든 조용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인생의 여러 가지 책임을 짊어질 수밖에 없지만 내적으로는 온화한 휴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 속에서 영원한 평화에 잠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나는 주변 세상을 차분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둠으로 덮여 슬픔과 고통의 맹렬한 불길에 타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나는 원인을 찾으려 세상에 눈을 돌렸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의 내면으로 눈을 돌리자 원인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세상과 슬픔과 고통의 원인이 모두 있었습니다. 나는 한치도 움직이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그 원인의 기원과 성질을 나아가서는 원인을 없애는 방법도 발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인을 없애는 방법. 생각 통제 끌어당김의 법칙. 나는 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법칙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사이토 이토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것, 사랑. 사랑의 법칙, 사랑으로 모든 것을 대한다. 나는 한 생명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사랑의 법칙과 조화하도록 이끄는 생명이었습니다. 인간이 사랑의 법칙과 조화하도록 이끄는 생명이었다. 한 생명. 나는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정돈되어 있는 조용하고 순종적인 마음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책을 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그들의 내면에서 진정한 성공, 진정한 행복, 진정한 부의 근원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내는 것을 돕기 위한 책 말입니다. 진정한 성공, 진정한 행복, 진정한 부.
나는 그 꿈을 계속 품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겨우 그 꿈이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치유와 축복과 번영의 사명을 띤 이 꿈의 책이 받아들일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의 곁에 전해지길 바라면서 나는 지금 이 책을 세상을 향해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불변의 법칙, 인과의 법칙, 인과. 생각이 원인이고 인생은 결과다. 모든 결과는 저마다의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과학자들의 상식입니다. 이것을 인간 행동의 영역에 적용하면 정의의 원리도 알 수 있습니다. 먼지 알갱이에서 가장 큰 배를 이루기까지. 오케이. 자,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주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이러한 우주적 조화와 균형이 아주 작은 어느 부분에서라도 제멋대로 깨질 수 있다면 질서 있는 우주는 존재할 수 없고 어디에나 혼돈만 있을 것입니다. 일단 지금 독서 노트를 하기 때문에 읽고시 급한 부분을 읽고 나머지 부분은 이 책을 한번 스킴을 하면서 훑어보면서 중요한 부분 속독이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생각과 인격, 변화, 의지력의 수양, 자기 컨트롤, 식별한 성관이 되겠죠. 명상의 실천, 번영의 길, 악이라는 이름의 교훈, 번영의 실천, 진정한 신앙과 용기, 강함과 부드러움, 단순함과 자유, 원인과 결과의 법칙, 실천법. 인생은 마음 가는 대로 만들어진다. 생각을 바꾸면 현실이 바뀐다. 제 생각에 읽은 것 같은데 안 읽었네요? 오케이. 자,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실천편입니다. 여기 사실 이 책의 가장 읽기 쓰죠. 원인과 결과의 법칙 실천편. 인생은 마음 가는 대로 만들어진다. 저는 진짜 이게 인생을 살면서 너무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내 마음 가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 너무 많이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생각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진짠데 이게 경험이 인생은 마음 가는 대로 만들어진다. 오케이. 안에 있는 것은 끊임없이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존재를 나타내지 않은 채 사라져 버리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마음이 안에 있는데 끊임없이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 이 마음, 사람 마음을 속일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마음을 속일 수 없다.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 단지 은밀히 생각만 하고 있었다 해도 마음에 생겨난 것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인격 수양을 하는 거, 나의 외면적인 그 행동을 바꾸는 거 있죠. 물론 외면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실질적으로 내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인격, 나의 그 무의식의 세계 자체를 깨끗한 물로 온전하게 바꾸지 못하면 저는 완전하게 변했다고 할 수도 없고 개선되었다고 할 수도 없고 성장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이 끊임없이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 이 뜻.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끊임없이 밖으로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실수했다고 말하는 것들이죠. 장난으로 하는 말들. 그게 그냥 실수가 아니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했단 말이야. 아니고 그 사람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성관도 되고 그리고 나를 수용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박진영님께서 말씀하신 조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말이었거든요. 이 세계에 시간이라는 것이 없다면 마음속 생각이 외부로 넘쳐 흘러나와 현실을 물들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시간. 이게 무슨 말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부로 넘쳐 흘러나온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가 인간관계를 한 게 있는데 처음에는 너무 정말 예의 바른 분이셔서 그게 하나의 매력이라고 느꼈는데 한 3개월이 지나가니까 이상한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것 또한 그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땅속에 잠자는 씨앗은 스스로 싹이 터서 서서히 나무로 성장하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의 작은 씨가 잎이 무성한 채로 꽃은 열매로 시간의 흐름과 함께 모습을 바꾸어갑니다. 이 선명한 자연의 변화 과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질서의 흐름인 것이다. 씨앗부터 시작해서 꽃과 열매로. 이처럼 인생은 마음이 흘러나와 전개되어 갑니다. 마음이 흘러나와 전개되어 간다. 나의 마음, 이게 진짜 오랫동안 했는데 많이 바뀌었으니까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아이린님. 그쵸?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당신은 당신 이내의 그 누구도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은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의 행동으로 나타나 운명의 흐름을 만들어갑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당신,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마음에 따라 비추는 현실은 다릅니다. 그쵸? 내 마음에 따라 똑같은 현실인데 저는 이걸 정말 많이 훈련과 수련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어요. 똑같은 상황이 있고 현실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일이 전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따라 비추는 현실은 다릅니다. 현실은 내부의 마음을 비추어 보내줍니다. 생각은 말에 포함되고 사고는 행동 하나하나로 바뀌어 생각과 사고의 조화로 결실을 맺습니다. 현실은 내부의 마음을 비추어준다. 깊은 숲속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있는 것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여러 생각이 솟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항상 매일 매 순간 명상을 하고 있는 거죠. 제 생각을 잡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제 생각을 인지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을 잡아보면 어제 느꼈던 그 생각만 해도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조금 몸이 피곤해서 원래는 잘 자고 일어나면 이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벌떡 일어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몸이 좀 피곤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뒤척이다가 일어났는데 뒤척이면서 여러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진짜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마냥입니다. 그리고 사고의 흐름을 타고 당신의 통이 현실로 향합니다. 생각, 사고, 현실로 향한다. 당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도 당신이 손에 쥐라고 하는 것도 모두 마음속 깊은 샘물에서 넘쳐 흘러나온 것일 뿐입니다. 슬픈, 기쁨, 고통, 쾌감 등 마음은 매일매일 벌어지는 사건들에 의해 여러 가지 색으로 물듭니다. 그리고 희망이나 불안, 증오나 사랑을 그 마음속에 펼칩니다.
마음을 물들이는 감정이나 생각은 사건이나 환경이 불러들인 것이 아닙니다. 사건이나 환경에 반응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현실에 비추어 받아들이고 있을 뿐입니다. 감정. 나의 감정이나 생각은 그 사건이나 환경이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그에 반응하는 내 마음의 상태를 현실에 비추어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다. 또한 현실을 왜곡하는 저속한 생각도, 삐뚤어진 현실에 대응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어떤 다른 곳에서 다가와 불쑥 마음속에서 자리 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경험을 통해 마음속에 생겨나 당신과 함께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어느 때가 드는 그 생각들이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어제만 해도 제가 뭘 하면서 그 생각을 했죠? 운동할 때 아니고 뭔가 청소할 때인가? 이상한 제가 옛날 기억을 했거든요. 그것 또한 불쑥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통해 마음속에 생겨나서 나와 함께 있을 뿐이다. 함께 항상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깨달음 역시 스스로의 마음에서 그것을 느끼고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그 어느 곳에서도 다가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여기까지 하고 독서 노트를 해서 생각을 정리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